안녕하세요, 일마크입니다. 어느새 봄이 가고 여름의 초입인데요. 감염병 사태로 인해 사진 찍기가 예전같이 쉽진 않지만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꾸준하게 사진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 연말에는 제가 보유한 렌즈의 한줌평을 정리한 적이 있고 2월에 제작한 영상에서는 새로 구입한 2470GM과 20.8 렌즈를 간단히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유한 렌즈 라인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출한 렌즈와 새로 구입한 렌즈를 간단히 소개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를 방출한 이유, 그리고 새로 구입한 렌즈의 간단한 첫 인상을 소개합니다. 서로는 길게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방출한 렌즈와 새로 구입한 렌즈, 그리고 제가 보유한 렌즈의 현황을 살펴보시죠. 저는 전과 같이 6개의 단렌즈와 4개의 줌렌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단렌즈 6개 중 3개가 삼양 옵틱스의 AF 렌즈였는데요. 2018년 가을에 리뷰 영상 콘테스트에 부상으로 받았던 14mm f2.8 AF, 저의 첫 신품 구매 AF 렌즈였던 삼양 35mm f1.4 AF,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소니 85.8을 팔고 구입했던 삼양 85mm f1.4 AF였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삼양 AF 렌즈를 모두 팔았는데요. 저는 팔아버린 삼양 AF 렌즈의 대체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삼양 AF 렌즈는 성능상에 큰 하자가 없었고 결과물도 만족스러웠는데요. 12mm 어원 렌즈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탐론 70-180 렌즈를 제외하면 모두 소니 네이티브 렌즈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간단히 렌즈를 대체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양 35.4 렌즈는 해상력과 배경 흐림 표현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해상력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며 전체 사진 촬영에 간혹 이용했었지만 35mm 초점거리는 넓은 화각을 주로 담는 별사진 촬영에서는 다소 좁다고 느꼈는데요. 뿐만 아니라 f1.4의 밝은 조리개 값을 활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진 않았는데요. 꽤나 크고 무거웠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판매 사유가 됐습니다. 저는 35.4 렌즈 대신 소니의 35.8 렌즈를 대체 렌즈로 구입했습니다. 삼양 13mm f2.8 AF 렌즈는 전체 사진 촬영에서 가장 요긴하게 사용했던 렌즈입니다. 비교적 적은 왜곡과 좋은 휴대성, 그리고 넓은 화각으로 별 사진 촬영에 크게 애용했는데요. 호기심으로 구입했던 12mm f2.8 수동 어안 렌즈와 비교 후에 둘 중 한 렌즈를 처분하기로 결정하였고 결론적으로 12mm 어안 렌즈를 남기게 됐습니다. 초광각의 전체 촬영에서는 수동으로 초점을 조절하기 때문에 AF가 사실상 의미 없는데요. 상당 기간 렌즈를 사용했음에도 항상 아쉬웠던 렌즈의 해상력은 12mm 어안 렌즈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저는 삼양 13mm f2.8 AF 렌즈를 처분하고 말씀드렸듯 12mm f2.8 수동 어안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 85mm f1.4 렌즈는 인물 사진 촬영에서 재미있게 사용했던 렌즈입니다. 저는 4월 초에 인물 스냅 사진 촬영을 했었는데요. 해당 촬영에서 삼양 85.4 렌즈를 사용했고 결과물에 만족했습니다. 성능과 결과물만 놓고 생각하면 꾸준히 사용해도 좋은 렌즈인데요. 85.4 GM 렌즈에 비교하여 결과물과 사용성 면에서 크게 나쁠 것이 없고 85.4 GM 렌즈로 변경한다고 해도 가져갈 이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 가격은 거의 3배가 차이 나는데요. 하지만 저는 삼양 85.4 렌즈를 처분했고 85.4 GM 렌즈를 구입했습니다. 사실 삼양 AF 렌즈의 처분은 결과물에 대한 불만족보다는 소니 네이티브 렌즈로의 대체, 그리고 무엇보다 네이티브 렌즈 구입을 통한 만족감에 있었습니다. 사진 생활을 해오며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삼양 AF 렌즈이고 삼양 렌즈로 남겼던 결과물에 있어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진 취미와 장비 취미를 모두 가진 저에게 있어서 네이티브 렌즈 그리고 고급 렌즈의 사용으로 얻는 만족감과 기분의 상승이 훨씬 큰 재미였습니다. 이렇게 삼양 14AF 35.4, 85.4 렌즈를 처분했고 삼양 12mm 어안 렌즈, 소니 35.8, 85.4 GM 렌즈를 들여왔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삼양 12mm f1.8 어안, 소니 20mm f1.8 G 렌즈, 소니 35mm f1.8, 소니 55mm f1.8 자이스, 85mm f1.4 GM, 90mm f2.8 마크로 렌즈와 1635 f2.8 GM, 2470 f2.8 GM, 탐론 70-180 f2.8, 소니 100-400 G마스터 렌즈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방출한 렌즈와 구입한 렌즈, 그리고 보유 중인 렌즈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구입해온 35.8과 85 GM 렌즈의 첫인상과 간단한 사용기를 살펴보시죠. 삼양 35.4의 대체 렌즈로 구입한 소니의 35mm f1.8 렌즈입니다. 속칭 35.8로 불리는데요. 저는 앞서 35mm f1.4 G마스터 렌즈의 구입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35.4 GM 렌즈의 출시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고 비교적 사용 빈도가 떨어졌던 35mm 초점거리 렌즈였기 때문에 170만원에 이르는 큰 돈을 한 번에 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 봄에 지인과 함께한 출사에서 35mm f1.8 렌즈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작고 가벼운 데다 조리개를 f4까지 조여주면 사진 전체 해상력이 크게 올라오는 것을 직접 촬영해 본 결과물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가격이 안정화되어 50만원 초중반대의 구입이 가능한 35.8 렌즈를 먼저 사용해 보기로 결정했고 BW UV 필터를 포함한 중고 가격 5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35.8 렌즈를 구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접근이 용이한 가격과 희소성입니다. 신품가는 포털 검색으로 약 68만원 정도인데요. 중고 거래가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55만원 내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양 35.4 렌즈를 2017년 12월에 구입했을 당시 약 67만원, 이번 거래에서 중고가 35만원에 팔았는데요. 렌즈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20만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하긴 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니 35.8 렌즈는 300g이 채 되지 않는 무게에 필터 구경은 55mm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고 가벼운 바디인 알파7C에 마운트하여 사용하기에 제격인 조합이 되는데요. 제가 기존에 원바디, 원렌즈 구성으로 들고 나갈 때 이용했던 렌즈는 20.8 렌즈와 55.8 자이스 렌즈였습니다. 이 두 렌즈는 제가 가진 렌즈 중 가장 작고 가벼운 렌즈인데요. 20mm와 55mm의 초점거리가 광각과 준망원에 가까워 사용이 다소 까다로웠던 반면에 35.8 렌즈는 적당한 공간감과 집중력을 담을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 앉은 자리에서 바로 맞은편에 앉은 가족, 테이블 위에 음식 사진을 찍기에 좋은 화각입니다. 이어서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짧은 최소 초점거리입니다. 저는 35.8 렌즈를 들고 꽃 사진에도 사용해봤는데요. 22cm에 불과한 최소 초점거리 덕분에 피사체인 꽃에 상당히 접근하여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최대 개방에서 볼 수 있었던 배경 흐림은 기대보다 좋았고 최대 개방에서도 사진 중앙부 해상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를 f4 이상으로 조여주면 화면 전체 해상력이 크게 올라오는데요. 35mm 네이티브 렌즈 선택지에 있었던 35mm f1.4 니스타곤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렴해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최대 개방 시에 해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35.8 렌즈는 f1.8의 조리값을 이용한 배경 흐림과 디테일한 음식, 꽃 사진 등에도 렌즈의 해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렌즈를 쓰고 놀랐던 점은 풍경 촬영에서 사용한 후였습니다. 저는 인왕산 무무대 전망대에서 알파7C에 35.8을 마운트하여 타임랩스를 촬영했는데요. 조리개 값을 F9로 고정하고 약 800장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 렌즈는 부피가 상당히 작지만 조리개가 밝은 렌즈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상의 한계에서 오는 최대 개방 시의 색수차, 주변부 광량 저하, 극주변부의 화질 저하 등의 이슈인데요. 소니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35.4 G마스터 렌즈의 성능 테스트 영상에서 35.8의 비교 테스트를 보면 F4 이상으로 조리개를 조였을 때 앞서 언급했던 이슈가 크게 해소되고 화질 역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35.8의 속칭 재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한데요. 조리개를 조였을 때 이 렌즈의 주변부 해상력과 빛갈라짐에 충분히 만족했고 가볍게 들고 다니며 스냅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임랩스나 풍경사진 촬영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과 은하수 촬영에도 조만간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렌즈의 성능에 감탄했던 부분은 AF 성능입니다. 이 렌즈는 리니어 AF 모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리니어 모터의 경우 한 세대 이전의 고급 렌즈에서 주로 채용했던 AF 모터 방식으로 약간의 소음이 있지만 현 시점에도 충분히 빠른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AF 모터의 구동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을 뿐더러 알파7C에 마운트하여 동물론 AF를 켠 상태에서 AFC 모드를 활용하더라도 거의 초점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영상 촬영과 어린 아이, 동물 등의 동체 촬영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5.8의 첫 인상과 간단한 사용 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85mm f1.4 G마스터 렌즈의 후기를 알아보시죠. 저는 삼양 85.4 렌즈의 성능에 크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만 서드파티인 삼양 AF 렌즈보다는 네이티브 렌즈로 렌즈 라인업을 재편하고 싶었는데요. 삼양 85.4와 13mm f1.8 렌즈 스테이션을 87만원에 일괄로 처분했고 쓰지 않고 있던 맨프로토 비디오 헤드를 처분한 값에 약간의 추가금을 더해 85.4 렌즈를 중고 가격 128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저는 85mm의 초점거리를 과거 85.8 렌즈를 사용하며 스냅 사진과 인물 용도로 상당 기간 사용했습니다. 85mm 초점거리는 저에게 상당히 익숙하고 좋아하는 화각을 보여주는데요. G마스터의 단렌즈를 구입하고 싶었고 35mm와 50mm, 85mm 단렌즈 중 가장 가격적인 접근성이 용이한 렌즈가 85.4였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시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난 만큼 가격이 안정화된 대신에 AF 퍼포먼스는 최근에 발표된 35.4, 50.2 G마스터 렌즈에 비교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실제 사용기를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렌즈는 상당히 묵직하고 부피가 큽니다. 필터 구경은 77mm, 렌즈 무게는 약 900g에 육박하는데요. 알파7C보다는 L플레이트를 장착한 알파7 시리즈에서 더 좋은 파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니의 고급 렌즈에서 볼 수 있는 조리개 변환링, 그리고 변환링의 클릭 온오프 스위치, AF 온오프 버튼, 초점 고정 버튼 등의 편의사항이 있고
박스 구성품에는 캐링 케이스를 비롯해 기본 제공되는 앞캡, 뒷캡, 렌즈 후드 등이 있습니다. 줌마스터 렌즈의 렌즈 후드는 보통 난반사를 막기 위한 내부의 벨벳 소재 마감이 있고, 렌즈 후드의 끝 부분에는 플라스틱 끝을 보호하는 고무 재질의 추가 마감이 더해져 있습니다. 저는 85.4 줌마스터 렌즈를 가까운 공원에서 꽃과 역광 상황을 촬영해서 먼저 사용해봤는데요. 삼양 85.4 렌즈에서도 이런 배경 흐림의 정도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흔히 말하는 부드러운, 속칭 크리미한 배경 흐림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런 배경 흐림의 정도와 미적 표현은 삼양 85.4 렌즈보다 나았는데요. 해질녘에 촬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색온도가 높았지만 렌즈의 기본적인 발색은 과하거나 진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85mm 렌즈가 보통 그렇듯 최소 초점거리는 꽤나 긴 편인데요. 본격적인 접사 렌즈로 활용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배경 흐림을 사용하는 이색적인 꽃 촬영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메라의 정면에 해를 두는 역광 그리고 직광 상황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요. 비록 줌마스터 렌즈 라인업 초기에 발표되긴 했지만 역시 클래스를 입증하듯 역광 상황의 플레어나 고스트 현상에 매우 잘 잡혀 있었고, 각종 수차 현상 등의 눈에 띄는 단점을 잘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역광 상황에서 햇빛이 더 아름답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델로 한 인물 촬영과 풍경 촬영에도 사용해봤습니다. 속칭 8호금 렌즈의 부피와 더불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느리고 소음이 큰 AF 퍼포먼스입니다. 8호금은 초음파 모터를 AF 모터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M 렌즈 초기 렌즈였던 만큼 현재 소니가 자랑하는 DD-SSM이나 XD 리니어부터보다는 한 세대 이전의 기술인데요. 실제 사용 시 소음은 거슬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귀에 들리는 정도입니다. AF 성능은 사용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느리진 않지만 분명히 여타 줌마스터 렌즈에 비교해 특히 제가 사용 중인 1635나 2470, 100-400 렌즈 등의 줌 렌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보다는 한두 단계 아래에 있는 속도였습니다. 분명히 유의미하게 느린 것은 맞지만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나 동물 등의 빠른 피사체를 연속 촬영에서 초점을 놓치지 않고 잡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F 퍼포먼스는 다소 아쉽더라도 렌즈 자체의 해상력과 배경 흐림에 매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인물 촬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또한 35.8을 사용했던 인왕산 모모드 전망대에서도 8호금을 사용해봤는데요. 이 렌즈는 해상력에서만큼은 큰 아쉬움이 없는 만큼 원거리의 풍경사진에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조리개를 조인 야경 촬영에서 11개의 조리개 날이 만드는 22방향의 빛깔란침은 다소 호불호가 있을지라도 나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부피가 크고 다소 무거운 만큼 풍경 촬영에 있어 줌렌즈를 대체할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할지는 다소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제가 새로 꾸린 렌즈의 라인업과 35.8, 85.4 GM 렌즈의 간단한 사용 후기를 살펴봤습니다. 12mm 어렌즈의 경우 아직 사용감이 적어서 조금 더 사용해본 후 후기 영상을 따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